반갑습니다. 이 우리 중국어 선생님들 위해서 어떤 비대면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 플래시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플래시 파일 앞에 내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안녕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플래시 파일 써본 적 있으세요? 플래시 파일을 곧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파일을 너무 좋아해요. 플래시 파일을. 그래서 오늘 곧 사라지는 사용할 수 없는 플래시 파일이지만 플래시 파일이 뭔지를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플래시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요 단지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여기 하얀 단지가 있는데 조그만 단지 보이세요? 네, 여기는 요거. 이건 제가 사천에서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국경 유학 당시 사천에 놀러 갔다가 절간에서 어디였더라? 아미산에 갔었나요? 예, 절간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단지가 있었어요. 예, 요건지 뭔지 아세요? 예, 뭐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다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예, 뭐 중국 사람은 딱 보면 알 텐데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이게 왜 있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 등소평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등소평 사진을 보면은 발 아래 이렇게 늘 이렇게 단지가 하얀색 단지가 놓여 있습니다. 절간에 갔더니 길거리에도 있지만 이게 회담하고 이런 자리에도 있네요. 닉슨 대통령하고 지난 우리 등소평 닉슨 대통령이 회담한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할 때 쓰는 단지일 것 같아요. 네. 자, 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또 회담하는 장비에 보면 이 아래 이렇게 사진이 약간 잘렸습니다만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읽어요? 글씨 알아요? 네. 단위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막 파워포인트에서 움직이잖아요. 얘가 지금 제가 사용한 게 플래시 파일입니다. 뭐 소리를 갖다 韩语 예, 韩语 이렇게 단위 남자 발음도 韩 있고요. 语，韩语，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까지 넣었는데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글자 이렇게 필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한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어마다 발음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있는 자료는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떼어다 갖다 붙인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플래시 파일만 잘 사용해도 재미있는 수업 자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요 한자들은 플래시 파일입니다. 요것들은 움직이는 요 플래시 파일이고 요 아래 요거는 그 네이버 사전에 있는 음성 파일 이렇게 쭉 끌어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 단위라고 하는데 단자에서 딱 감이 오죠. 뭐 하는 건지. 가래침 뱉는 단지입니다. 등소평이 애연가여서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담배 피면서 침을 계속 뱉어가지고 정상회담할 때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침 뱉을 수 있게 그걸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수시로 침을 뱉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만 놓은 게 아니라 동선 따라서 백악관의 동선 따라서 여기저기에 놔뒀었대요. 엘리베이터에도 놔두고 뭐 입구에도 놔두고 그래서 수시로 침 뱉을 수 있게 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단위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한 뭐 모양의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천에서 봤을 때는요. 단순히 침만 뱉는 게 아니라 스님 한 분이 길 가다가 한쪽 손으로 콧구멍 한쪽을 맞더니 하고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여기서 나온 코가 바로 거기 딱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캠코더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못 찍었었는데 그런 걸 좀 가서 좀 또 찍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딱 했더니 딱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이버 사전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뭐 송자를 찾으면 이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획순 보기를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송자가 딱 나오고 지금 멎어 있지만 네이버 사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글씨가 써지죠. 플래시 파일의 장점 중에 하나요. 확대해도 그림이 뭉개지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 플래시 파일 보면 이렇게 작은 파일이었는데 제가 이만큼 확대했는데도 전혀 화질에 손상이 없어요.
플래시 파일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확대해도 웬만큼 뭉그러짐이 안 생기고요. 용량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라든지 웹페이지 설정하고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어요. 근데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 파일은요, 어도비사에서 만든 쇼웨이브 플래시 오브젝트라고 해서 SWF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확장자 개념 아시죠? 뭐 DOC 하면은 워드 파일이고, PPT 하면은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HWP 하면 한글 파일이고 하듯이 이 플래시 파일은요, SWF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 지금 이 구글 접속하면은요, 메뉴 요렇게 뜨잖아요. 여기에 플래시 플레이어는 2020년 12월 이후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서 사용 중지. 쓰고 있던 것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올해 2020년 10월까지 12월 말일까지만 요 플래시 파일을 쓸 수 있고, 그 이후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 게, 네이버에서는 그 많은 한자 필수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다 버릴 건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크롬에서도 지원 안 해요. 크롬에서도 지원 안 하고, 익스플로러에서도 아마 이제 지원 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도비사에서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플래시 파일 구동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지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게 보안에 취약하거든요. 이 플래시 파일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열어봤단 말이에요, 네이버 사전에서. 그럼 따로 제가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버립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파일은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일부러 막 저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익스플로러를 열고 인터넷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요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면은 집도 있고 별도 있고 톱니 모양의 설정이 있죠. 요 톱니 모양 설정을 누르면은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설정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가 또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고 하는 창이 열려요. 여기가 플래시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이 위치가 보면은 C 안에 유저 여기는 개인 컴퓨터 이름 설정해 놓으면 개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뭐 송지현 컴퓨터에 넣으면 송지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서 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요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요 플래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요, 요 파일 보기를 딱 누르면은 이 안에 1555 송이라고 하는 SWF 파일이 딱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네이버 사전이요,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옛날 구버전이고요, 하나는 신버전이에요. 현재 접속하면 신버전만 열려요. 근데요, 신버전에서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저장이 안 되게 막아놨어요. 구버전에서는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구버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인들 구버전 사용 못해요. 예전에는요, 네이버 사전 구버전이 있었고요, 초기에 만들어놨던 거. 그리고 이런 플래시 파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그 컴퓨터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차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보안을 강화해 가지고 신버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버전과 구버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베타 버전일 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신버전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니까 구버전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근데 지운 게, 들어갈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그 버튼만 지웠지, 구버전은 네이버 서버 안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이 있는데,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기도 하지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에는 SWF 다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도 역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쪽에 저장된 파일들이 쭉 나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거 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뭐 앞으로 플래시 파일 쓸 일이 없으니까 뭐 굳이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 플래시 파일이 뭐다 알려드리고, 내가 이걸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세상 세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요,
소스 보기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소스 보기를 눌러요. 소스 보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요런 창에서 여기서요. 이 편집에 들어가면은 찾기가 있어요. 여기 편집에 찾기가 있어요. 찾기를 누르면은 조그만 창이 하나 열립니다. 네, 찾기를 누르면 창이 열려요. 여기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SWF다. 플래시 파일이다라고 SWF를 써줍니다. 네, SWF를 써주고 다음을 딱 누르면은 이 플래시 파일들만 쭉 찾아주죠. 네, 여기 파란색으로 지금 줄 거놓은 거 있죠. 여기. 네, 여기가 이제 플래시 파일 SWF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사전 안에 요 디렉토리 안에 요 폴더 안에 요런 SWF 파일이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인터넷 주소를 아니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 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 부분에서요. 근데요, 이 순숫자를 재방변, 부수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두 번째 획자리가 마지막 획은 올려 긋습니다. 필순을 이 한 획 한 획 순서대로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쪽에서 긋는지 아래로 긋는지 위에서 긋는지를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 중국어 배우는 사람은 특히.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한 획 한 획 제대로 설명해 줄 때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은요, 플래시 파일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에서 다운받은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에서 다운받은 GIF 파일입니다. GIF 파일도 역시 움직이는 파일이에요. 움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뚱투라고 하죠. 움직이는 투라고 해서 뚱투 파일인데, 자, 생긴 건 비슷한데 재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손수변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차이를 갖다가 눈으로 이제 확인시켜주면서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뚱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플래시 파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쪽에 바이두에 가갖고 GIF 다운 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래시 파일 없어도 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바이두에 가서 찾으면 여기 약간 워터마크라고 해갖고 바이두 하임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여요. 이런 게 조금 뭐 거슬린다고까지는 아닌데 이런 게 없어서 좀 깔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네이버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두에 있는 요 필순 쓰는 거는 GIF 파일이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어떤 영상 파일, 그림 파일도 보면은 JPG도 있고 GIF도 있고요. 뭐 이게 확장자가 있잖아요. 네, 그 확장자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GIF도 움직이는 화면이다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글자들이 필수이 좀 복잡해요. 오목 요자, 볼록 철자. 그래서 아오, 투 하는 요 두 개 어느 것부터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리죠. 그럴 때 이제 필순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쓰는 필순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바이두에서 쓰는 걸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똑같은 한자지만 필순을 조금 다르게 쓰는 부분도 있고요. 똑같이 한국에서도 서예가마다, 뭐 또 선생님마다 좀 쓰는 게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복잡한 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플래시 파일이나 GIF 파일을 활용하면은 쉽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GIF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에 것은 이쪽에 왼쪽이 중국 필순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보세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한국 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약간씩 그렇게 차이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어느 것부터 쓴다고 해서 글자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간혹 획순에 따라서 글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에요. 발을 정자입니다. 뭐 어느 것부터 쓰든지 상관없잖아요 하는데요. 필순이 중요한 이유는 필순대로 쓰면 글자가 일단 예뻐요. 균형이 맞아요. 필순은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발을 정자는 발을 정자의 의미 말고요, 투표하고 개표할 때 칠판에다가 이 표수를 집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이 발을 정자는요, 요게 1이라는 뜻이고 2, 3, 4,
O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활용이 돼요. 근데 예전에 이게 어떤 투표하는 장소였는데 어떤 분이 앞에 나가서 글씨를 쓰는데 3을 써야 되는데 위에 것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3을. 요 획수, 요 획수, 요 획수 요렇게 3개를 써 버리니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예, 4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 그래서 발을 정자만큼은 정말 필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투표 개표 시간에 그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슨 투표가 아니라 우리 그냥 모여서 하는 그런 투표할 때 느꼈던 겁니다. 어쨌든 필순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한자가 나왔어요. 일일이 이제 따라하다가 보고 쓰다가 보면 획이 확 넘어가요. 어떡하지? 어디까지 봤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럴 때 이 그림을 좀 멈추고 싶어요. 근데 GIF 파일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플래시 파일은요, 장점이 뭐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얘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버튼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가요. 잠깐 스톱, 여기까지 스톱, 여기까지 스톱. 그리고 써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해야 되겠다 해갖고 여기다 올려놓고 플레이 누르면 또 가요. 파워포인트 정말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플래시 파일을 멈추게도 하고 가게도 하고 뒤로 돌리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버튼까지 만들어 드리는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려왔어요. 예, 근데 플래시를 이제 사용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 강의가 돼버렸구나. 또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겠구나. 라고 굉장히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예, 곧 없어지는 프로그램이고 못 쓰게 될 거지만 글로 정리해 놓으면은 다른 분들이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기회 되면 그 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얘네들은 얘를 갖다가 스톱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낼 수도 있고요. 예, 요 버튼 기능도 있다. 파워포인트 기능입니다. 요거는요, 플래시 기능이 아니라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어쨌든 복잡한 글씨를 멈춰가면서 보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백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쓰다가 맨 앞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한 획 정도만 가볼까 하면 이렇게 하면은 한 획 정도만 다시 돌아가게끔 백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만들면서 혼자 괜히 흐뭇해하고 뿌듯해하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소개된 책들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중국 사이트에서 이 방법을 알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쓰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걸 굉장히 필요했던 이유가 굉장히 긴 동영상이 있었는데 플래시로 된 동영상인데 자막을 받아 적고 싶었어요. 멈추고 싶은데 계속 넘어가니까 끝까지 봤다가 다시 와서 보고 여러 번을 반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멈추는 기능을 찾자 해가지고 확실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길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플래시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넣는 방법은 좀 특별합니다. 보통 그 동영상 파일이나 이 그림 파일은 그냥 갖다 얹으면 돼요. 집어넣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플래시 파일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가 않고요. 개발 도구라고 하는 탭을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메뉴에 개발 도구.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개발 도구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깔면 개발 도구가 없어요. 개발 도구부터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요 개발 도구요. 이걸 어떻게 찾느냐? 여기 이 개발 도구가 보통은 이 개발 도구가 없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예전 파일 그 버전이고 그 다음 버전인데요. 개발 도구를 만들려면은 이 파일로 들어가세요. 파일로 들어가서 처음에 여기 파일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열리죠. 여기서 옵션을 누릅니다. 예, 파일로 들어가서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열리냐? 이런 창이 열려요. 파워포인트 옵션. 그럼 여기 보면은 개발 도구라고 하는 곳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개발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발 도구를 딱 체크를 해버리면은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체크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개발 도구가 딱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 도구 생겼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서 이 SWF 플래시 파일을 집어넣는 그 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보면은 개발 도구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잖아요. 개발 도구를 클릭하면은 이런 기타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창이 하나 열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망치랑 스패너가 있어요. 예, 얘입니다. 얘가 중요한 애입니다. 기타 컨트롤이라고 하는 얘를 딱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 기타 컨트롤. 이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하면은 기타 컨트롤 창이 열립니다. 이 안에 샵 웨이브 플래시 오브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딱 선택을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네모를 그릴 수 있는 이 커서가 생겨요. 그럼 커서를 쭉 드래그해서 크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커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커서를 움직여서 네모나게 이 X박스에 있는 액박을 하나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액박에다가 어디에 있는 플래시 파일을 갖고 오라라고 경로를 설정해 주면은 뭐 좋을 호자도 나오고 뭐 사랑의 자도 나오고 뭐 무슨 한자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엑스박스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속성을 누르면은 요 엑스박스에 놓고 속성을 누르면은 속성, 예전에는 속성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에는 속성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속성 시트를 누르면은 여기에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 무비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 플래시 파일의 경로를 쭉 써주면 돼요. 경로를 SWF로 끝나는. 예, 여기에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엑스박스 오른쪽에 눌러서 속성 시트를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리고, 요 무비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빈칸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 안에 플래시라는 요 그 폴더 안에 샘플이라고 하는 SWF를 올려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 플래시 파일이 딱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하면 안 되고요.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좀 전에는 여기 무비라고 하는 곳에 적어 놓고요. 여기 무비라고 하는 곳에 적어 놓고요.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위에 보면은 embedded 무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embedded 값을 false에서 true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되면 true로 바꿔주면은 그 플래시 파일이 파워포인트 안에 아주 들어와서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로 저장하면은 그 파워포인트 안에 이 플래시 파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 강좌할 때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플래시 파일을 안 쓰게 되면은 좀 소용없는 부분이 되죠. 근데 여기서요, 이 속성 시트에 들어가서 플래시 파일만 넣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넣고 다른 것들도 여기 추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만 해볼게요. 플래시 파일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건 중국에서 다운로드 받은 플래시 파일인데요. 이걸 보면은 필순을 보겠다. 필수 딱 눌렀더니 연속으로 한번 보자. 딱 눌러놓으면은 빨간색으로 쓰는 순서를 연속으로 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고 천천히 써나가죠. 그리고 저는 아까 스탑 버튼, 플레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지시키고 보내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 발짝 한 발짝씩 뭐 하나 하고 멈춰줘요. 그리고 제가 또 누르면은 또 다음 거 나가는 식으로 아예 플래시 파일 안에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플래시 파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획 한 획 보면서 갈 수 있고요. 전체 필획을 보면 7획이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부수가 뭐냐 했더니 이게 부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가 들어간 낱말은 뭐가 있냐 했더니 뭐 아그라든지 뭐 으라고도 발음되죠. 뭐 아교라고 할 때는 아지아오가 아니고 어지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이 낱말이 이 발음이 들어간 이 글자가 들어간 낱말 소개도 있고요. 발음으로 가서 보자 하니까 아라는 발음 아, 또는 뭐 으, 라는 이런 발음도 있다라고 플래시 파일 안에 움직임뿐만 아니라 소리나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플래시 파일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요, 저 이거 한 2,000 몇 개 되는 글자 다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물론 제가 2,000 몇 개를 하나하나 하지는 않았겠죠. 다 모아서 zip 파일로 묶어놓은 것들이 중국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필요한 한자 딱딱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래시 파일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몇 가지 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광고입니다. 인터넷 웹페이지에 있던 광고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다 플래시 파일로 만들어 놓은 광고예요. 샤오링통이라고 해서 옛날 핸드폰 이전에 있던 우리나라 시티폰 같은 그런 핸드폰인데 핸드폰 광고입니다.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는 학생들이 요 샤오링통에
샤오링통이 이 글자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글자, 요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글자뿐만 아니라 요 얘가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애냐,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요거는 요 샤오링통의 링자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만든 이 하나의 그 로고죠. 그래서 이 그 차이나텔레콤의 로고랑 같이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이렇게 로고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의 플래시 파일도 있고요. 요즘은 웬만해 가지고는 플래시 파일을 안 씁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샤오링통 할 때 링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래 파란색 부분,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차이나텔레콤의 로고고요. 전체로 해서 이 샤오링통의 로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좀 오래된 파일이라 요즘 좀 안 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료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전에 EBS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등장하는 초급 중국어라든지 차이나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그때도 계속 움직이는 화면, 이 플래시 파일로 만들어 놨었어요. 지금도 움직이는 화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플래시 파일로 안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왜냐? 보안 문제 때문에. SWF 파일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올해 이후에는 사용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도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노래도 있어요. 따화 시오라고 하는 영화 알죠? 曾经有一份真诚的爱情放在我面前，我没有珍惜。等我失去的时候，我最后后悔莫及。人世间最痛苦的事莫过于此。你的剑在我的咽喉上，割下去吧，不用再犹豫了。如果上天能够给我一个再来一次的机会，我会对那个女孩子说3个字：我爱你。如果非要在这份爱上加上一个期限，我希望是1万年。 중국 영화 대사 중에 제일 유명한 찡디엔한 그 영화 대사, 따화 시오에 나오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거 또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 영화 대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일단 이 플래시 안에 플레이가 있어요. 플레이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노래가 나오죠. 네. 曾经有一份真诚的爱情放在我面前。 여기까지 잠깐 스톱. 그리고 이 자막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톱을 못 시키면은 계속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걸 뭐 화면 캡처해서 저장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플래시 파일에 이런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못 쓰게 되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플래시 파일을 구동하면서 화면을 갖다가 이 녹화하는, 그래서 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화면 저장하는 거, 녹화하는 거,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 사용하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더 간단한 걸 하면은 반디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반디캠 무료 버전으로 하면은 뭐 10분 이상 넘기지 못하고 10분 이하로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위에 반디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조금 보기 안 좋아서 OBS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OBS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 받아 적었으면은 有好好的去珍惜。 플래시 파일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래시 파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스톱하고 플레이하고 명령하는 거는요, 명령 단축 컨트롤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명령 단축 컨트롤은 여기 있는 요 하얀색 네모 있죠? 얘를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눌러서 만들면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한꺼번에 설명 많이 드리면 조금 힘드니까 요거는 이어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플래시 파일, 활용할 수 있는 플래시 파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대만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oqchannel.com이에요. 여기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좋은 플래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니엔 해서 뭐 발음 따라하고 읽는 것도 있고요. 이 12띠 동물에 관한 얘기 12가지, 그 다음에 삼자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의故事, 성어도 있고요. 성어도 있고요. 이솝 우화, 중국이 아닌 그 이솝 이야기, 이솝 우화도 있고요. 이거 뭐죠?
여기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서유기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그 전설 같은 것도 있고요. 계절마다 따른 계절 전설도 있고요. 서양 동화도 있고요. 신화 전설도 있고요. 36개 우원, 대만 동화, 삼국지, 삼국연의, 백사전 뭐 이런 식으로 쭉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자료로 안 쓰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보는 것만도 즐거워요. 그래서 백사전이 어떤 스토리인지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성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정점, 예, 이런 성어에 대한 유래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맹모삼천, 예, 맹자 어머니 얘기죠. 예,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뭐 우물안 개구리 얘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일거양득, 예, 전국책에 나와 있는 그 산해경에 나와 있는 뭐 신화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전국책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이건 또 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네요. 뭐 어려운 얘기도 있고요. 뭐 어렵다기보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어긴 한데요. 백사전이라고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개 동영상을 해갖고 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사전을 쫙 봤어요. 예, 보고 난 다음에 예, 뭐 니엔 라일러 해서 예, 니엔쇼 라일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설과 관련된 이런 동영상도 있고요.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죠. 예,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백사전 보고 났더니 여기 위에 보면은 요 주소가 있어요. 요 주소 여기 보면은 지금 숫자가 특히 0A 5A001SA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제 컴퓨터에서 이 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찾기를 통해 갖고 요걸 넣으니까 얘가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저장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장된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유료로 된 것도 있고 백사전 요금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는 걸 갖다 활용해서 뭐제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보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파일을 활용하면은 재미있는 수업 자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노래도 있었고요. 근데 간혹 요즘 이제 컴퓨터마다 요걸 사용하지 못하게 안 깔아놓거나 이러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걸 깔아라, 사용해라 라고 권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것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데 아까 그런 자료들이 너무 탐난다, 난 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하려면은 일단 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야 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거의 깔려 있을 거예요. 최근의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요게 있어야 웬만한 동영상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다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어도비사에서는 연말까지 이걸 다 지워라 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게 없으면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오큐 채널에서 봤던 그런 동영상인데 이렇게 플레이 시켜가지고 보면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짜잔. 年来了， 얘는 다 일러. 해볼까요? 传说有一只怪物，名字叫年。它长得又高又胖，跑得比风还快，叫声比雷还大声。年因为怕热，就躲在海里睡觉，一睡就是1年。他会在最后一天醒来，然后跑出来吃人。 시험에서 일단 이 정도만 보고요. 그래서 시작하고 멈추고 뭐 반복하고 하면서 플래시 파일을 보여줄 수가 있죠. 니엘라일러 이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안에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좀 하일리 바닷속에서 자고 있었다 그랬는데 산속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버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꾸어니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설을 보내다, 설을 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니엔이라고 하는 괴물을 지났다라는 의미가 돼서 꾸어니엔이 됐다라는 식으로 그 유래에 대한 설명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플래시 파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아까 명령 단추 사용하는 거, 이건 조금 복잡해요. 이걸 누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여기 하얀색 판을 누른 다음에
명령 단축 컨트롤을 열어가지고 이 드래그를 하면 이런 커맨드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 버튼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버튼에 커맨드 버튼이라고 하는 걸 이제 커맨드 대신에 여러 가지 낱말을 바꿔서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코드 보기를 들어가면은 커맨드 버튼에서 코드 보기를 들어가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가끔 실수로 이런 창이 열리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명령어를 써줍니다. 시작 명령어는 요걸 써주면 되고요. 멈춤 명령어는 요걸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뭐 10프레임을 뒤로 보내라 할 때는 요 명령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명령어를 하나하나 넣어주고 버튼을 기능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튼마다 하나하나, 여기 보면 메뉴에 있는 게 1번 버튼입니다. 커맨드 버튼 1, 커맨드 버튼 2, 커맨드 버튼 3 해서 페이지당 버튼이 3개 있으면 요 3개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쓰시라고 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기능이 있다 알아두시면은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페이지 넘어갈 때 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비밀번호를 때려 넘어간다, 뭐 이런 거 할 때 요 커맨드 버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퀴즈 문제 다 풀기 뭐 이런 것도 요거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좀 복잡합니다. 예, 뭐 거기까지는 일단은 패스하기로 하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버튼 기능을 설정하고 나면은 그냥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장하면 저장이 안 돼요. 그 버튼 기능은 매크로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사용 프레젠테이션으로 저장을 해야 그 기능이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저장이 안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플래시 파일을 녹화를 떠가지고 이렇게 新年快乐！ 그렇게 되면은 반디캠으로 하게 되면 위에 반디캠 띄워서 除夕晚上，昊天邀请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반디캠 말고 OBS를 사용하세요라고 하고, 저장할 때 除夕晚上，昊天邀请大圣到家里吃年夜。 그리면은 동영상을 차지하지 않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시 파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OQ 채널, 여기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한자 필순에 대한 거는 여기 들어가면 다 있고요. 한어병 하나하나 누르면서 발음 듣는 거 플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있고요. 어떤 그 낭독, 여기 피닝이라고 잘못 썼네요. 여기 이 사이트가 이거예요. 위원베이커 다시라고 해서 어문 관련해서 수업 준비하는 다시, 스승님 대사죠. 여기 들어가면은 다양한 학년별로, 전공별로 여기 안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건 각자 A로 시작하는 한자 필수 쭉 나와 있고요. B로 시작하는 한자 필수 쭉 나와 있고 하는 식으로 다양한 플래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 같은 경우도 요 주소에 요 주소에 들어있는 거고, 이런 주소를 따와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SWF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그냥 줄줄줄줄 끊임없이 얘기를 했네요.